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확통을 들어갈 건데, 확률을 들어갈 건데, 확률. 자, 확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었어. 그지?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확률을 어떻게 배웠었지?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했었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쓰니까 좀 애매하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글씨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지? 문장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지금 정의를 해줬습니다. 알겠지? 용어 정의 같은 거 잘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46페이지 새로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네. 새로운 용어에다가 조금 별표 좀 쳐놓을게. 자, 별표 칠하는 것만 쳐놔. 뭐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자, 중심개념 파트 보니까 중심개념에서 처음에 시행 나왔어.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알겠지? 시행은 몰라도 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게 시행이야. 알겠지? 주사위를 던졌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표본 공간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앞으로 너네가 계속 나와가지고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용어야. 알겠지?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까지 눈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지?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호로 S로 많이 나타내줘. 알지? 기호로 S로 많이 나타내준다. 알아두시고 참고로. 자, 사건. 3번 사건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사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했을 때 그 사건이야. 알지? 사건은 그래서 중학교 때도 사건이 뭐예요? 그러면은 뭔가 일어난 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는데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건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을 정의를 해줄 거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그냥 사건인 거야. 알지? 그래서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표본 공간 중에서 짝수만 다 뽑아 놓으면은 얘가 짝수눈이 나올 사건이 될 거라고. 알지? 그래서 표본 공간, 사건 전부 다 집합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지? 집합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자, 4번 근원 사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전 사건, 공 사건은 묶어 놓고 별표 딱 하나만 쳐 놓으세요. 5번에 전 사건, 공 사건. 자, 전 사건은 근원 사건은 뭐냐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안 나와. 알겠지? 앞으로 여기서만 용어가 딱 나오고 앞으로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전 사건은 뭘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주사위 던졌는데 7 나왔대. 공 사건. 주사위 던졌는데 0 이상의 눈이 나왔대. 전 사건.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확인 파트 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은 표본 공간은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앞, 뒤, 앞, 뒤 하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총 4개의 표본 공간이 나오고 자,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달려. 5분만 빨리 와라 이 똥강아지들아. 자,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A는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앞면만 2번 나오는 거를 A라고 할 거고 3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앞, 뒤, 앞 하고 표현해 주면 되겠대. 그치? 확률한다고 했는데 자꾸 집합해. 그치? 좀 그래. 그치? 자, 47페이지 보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자, 합사건은 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주어질 거야. 그럼 합사건이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사건이냐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합집합으로 연결된 걸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곱사건은 뭘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랑 B랑 교집합으로 연결된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 그치? 합집합은 또는으로 연결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면은 합사건. 그리고 아니면 동시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 연달아 라고 얘기를 했지. 연달아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동시에보다는 연달아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풀면 돼. 자, 배반 사건이 나오네. 배반 사건. 자, 이 두 개는 합사건, 곱사건은 합집합, 교집합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뭐 별표까지 쳐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 근데 배반 사건은 용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뭘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랑 B랑 교집합해서 공집합 나오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확통에서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배반 사건. 자, 네 번째 여사건은 이름 보면 알겠지만 무슨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완전 집합 문제네. 그지? 집합 문제야. 그래서 밑에 있는 얘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뒤에 있는 거 풀면서 우리 집합 한번 다시 떠올려 볼 거라고. 자, 유형 1번으로 가자. 유형 1번. 110번 보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 땡땡땡 9가 표본 공간이 되고 1부터 9까지 적힌 거에서 뽑는 거니까. 자, A는 홀수래.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1, 3, 5, 7, 9가 될 거고 B는 소수가 나올 거래.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2, 3, 5, 7이 될 거야. 자, 문제 1번에서 A 합집합 B인데 이제 A 합집합 B라고 안 읽겠다고 확통해서는 A 합사건 B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제 A, B의 합사건 혹은 A 합사건 B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두 개 합집합 시켜주면 된대. 1, 2, 3, 5, 7, 9. 아우 쉬워. 이 부분 풀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한 번만 연습해 보자고. 자, A랑 B랑 교집합하래. 곱사건이야. 그래서 3, 5, 7 하고 나올 거고. 3번 A의 여사건이래. A의 여사건은 뭐가 있어? A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짝수잖아. 2, 4, 6, 8이 될 거고. 4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집합 배울 때는 이 녀석을 차집합이라고 배웠었는데, 그치? 차집합이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 집합의 원소 따져줄 때는 차집합이라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사건에서는 그냥 A랑 B의 차사건 뭐 그런 용어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기호는 실제로는 A 차집합 B로 계산을 하겠지만, 그럼 요거를 나타내는 용어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 차집합 B 하는 거니까, 1, 3, 5, 7 빠지고 9만 남겠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 13번, 113번으로 가자. 옆에 있는 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 세 사건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113번 보면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니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되고 전체 집합인 거지. 표본 공간이. 자, A는 3 이하의 눈이래. 그래서 1, 2, 3 나오고 B라는 녀석은 소수의 눈이니까 2, 3, 5 나오고 C라는 녀석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뭐지? 제곱수. 그치?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제곱수야. 그래서 1, 4 하고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서로 소인 녀석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쓱 보고 서로 소니까 어떤 두 집합을 교집합에서 공집합 나오는 거 찾으면 되지. 뭐뭐 B랑 C네. 그지? B, C가 서로 배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지? 자, 밑에 있는 거 48번, 49번은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그치? 집합 문제잖아. 그치? 솔직히 말하면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수능에서도 안 나와. 그치? 모의고사에서도 죽어도 안 나오고. 에이, 설마 우리 수능 볼 때 확통 선택해서 푸는 사람 없겠지. 그치? 없으리라 믿어. 자, 아무튼 자, 그 뒷페이지 이번에는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로 들어갈 겁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자, 그럼 거기서 나오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나올 거고 거기서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생각할 거야.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2, 4, 6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확률 파트는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슥 보고 때를 항상 찾지, 그지? 그래서 때 앞에 있는 게 전체 사건, 때 뒤에 있는 게 특정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특정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수학자들은 이제 기호로 나타냈다고. 맞아?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게 A의 P라고 쓸 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뜻이야. probability, 가능성인가? 그지? 그래서 PA라고 작성해 줄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 분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전체 사건 분의 특정 사건을 그냥 기호로 나타내는 것뿐이야. 생소한 표현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기호로만 나타내는 것뿐이야. 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PA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50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 3개만 쳐놓으세요. 수학적 확률. 자, 확통 파트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자, 옆에 통계적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자료를 우리한테 줄 거야. 그랬을 때 그 자료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 시내에서 1000명의 신생아가 나왔는데 남자애가 570명이 태어났대. 그치? 그럼 청주 시내에서 신생아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남자애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1000분의 570 하면 돼. 그치? 오케이. 그래가지고 주어진 자료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알겠지? 통계적 확률. 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51페이지 중심 개념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의 n이라고 하면은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 이때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어진 자료에서 전체 사건분의 주어진 자료 한 게 통계적 확률이야.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을 알고 싶어. 불량률을 알고 싶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품 전체 다를 조사를 못하니까 하나를 딱 뽑아본 거야. 근데 마침 불량품이야.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불량품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뽑고 결론 내면 돼? 안 돼. 그치? 엄청 많이 뽑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뽑았어. 그 중에서 한 4개가 불량품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대충 1000분의 4 정도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1000개 뽑는 것도 좀 부정확할 거잖아.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치? 그럼 10,000개 뽑으면 좀 더 정확해질 거라 이거야. 그치? 10만 개 뽑으면 좀 더 정확해질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뽑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이 공장의 불량률이랑 통계적 확률로서 내가 구한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알지? 그래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통계적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어. 알지?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수학자들이 있어 보이려고 용어만 붙여놨다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지? 큰 수의 법칙.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지? 그럼 큰 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애매모호하잖아. 그지? 큰 수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큰 수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대충 한 20 이상이면 큰 수라고 얘기를 해줘.
알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줍니다. 한 18이라든지 22라든지 절대 안 줄 거야. 50, 100, 1000 이렇게 줄 거야. 알지? 그래 버리면 그냥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져라고 생각하고 뭐든 계산해도 상관없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 기하적 확률. 자,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생긴 게 기하적 확률이냐? 그림 가지고 나타내준 게 기하적 확률이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직선상에 0부터 5까지 길이 5짜리인 선분을 주어지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딱 찍어서 봤더니 1부터 3 사이에 있는 점을 내가 찍어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줘. 눈 감고 딱 찍었더니 1부터 3까지 있더래. 그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 알지? 그럼 뭐 하면 돼? 0부터 5까지 있는 전체 숫자분의 1부터 3까지에 있는 전체 숫자 계산할 거야? 뭘 끄덕끄덕이야. 절레절레 해야지. 이렇게. 실수의 개수는 무한하잖아.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치? n의 s분의 n의 a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만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무한한 거에서는 원소의 개수 따져줄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이렇게 일일이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확률을 따져줄 때는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 하면 되겠다고. 알지? 일, 2, 3, 4. 자, 내가 1번 맞출 확률. 화살 던져가지고 1번 맞출 확률.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전체 넓이분의 특정 넓이 하면 되겠다고. 그치? 4칸 중에 한 칸이니까 4분의 1이에요가 아니고 전체 넓이분의 특정 넓이 하면 되겠다고. 알지?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이렇게 도형으로 나와 있는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치?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별표 안 치고 그냥 넘어갈게. 자, 53페이지 봅시다.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성질이어가지고 어렵지 않고 되게 쉬워. 그런데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은 쉬운 성질이긴 하지만 별표 좀 치고 지나갈게. 53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맞지? 개수분의 개수잖아. 그치? 0보다 절대 작아질 수가 없어. 1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전체 사건이 밑에 들어가거든. 그치? 특정 사건이 전체 사건 개수보다 많아질 수 없으니까 1보다 커질 수 없어.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까먹어. 그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2번.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1이야. 그치? 3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야. 당연한 얘기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다 자꾸 까먹는다고. 그치? 너무 당연해서. 맞아. 꼭꼭꼭 확률 문제 풀 때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을 내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다 찾은 다음에 더해봤더니 1보다 커졌어. 그럼 난 잘못 푼 거야. 그치?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따져줄 때 할 겁니다. 쓸데없으니까 넘어가 버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유형 3번부터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얘기를 했어. 자, 경우의 수 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했을 때 1, 2라는 숫자 나온 거랑 2, 1 나오는 숫자 나온 거랑 다른 경우의 수야. 알지? 항상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다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오케이? 자리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경우 하나도 없어. 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히 확률 계산할 때도 한 번도 없어. 자, 그래가지고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36개, 6개, 6개에서 36개 될 거고. 자, 1번 나온 눈의 수에 합이 11하고 나올 거래. 자, 11 이상이구나. 1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11 이상이면 A 더하기 B에서 11 나올 경우 있고 A 더하기 B에서 10이 나오는 경우 케이스가 나눠지네. 그래서 5, 6, 6, 5, 6, 6.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나오지?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나와서 우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3이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어렵지 않아. 자, 나오는 두 눈의 고비 홀수야. 고비 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둘 다 홀수 나오면 되네. 그치? 그럼 A가 홀수 나올 경우의 수? 세 가지. B가 홀수 나올 경우의 수? 세 가지 해서 곱해서 총 9가지 경우수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고비 홀수가 나올 B라는 사건의 확률은 36분의 9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유형 4번으로 가자. 자,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일렬로 앉을 때 B랑 C가 양 끝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자, 그럼 일렬로 앉을 때 양 끝에 B랑 C가 올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때 앞에 있는 게 전체 사건이야. 그치? 그냥 일렬로 앉히는 게 전체 사건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피분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5팩. 그치? 자, 특정 사건, 요 사건을 A라고 하자. A가 일어날 경우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 양 끝에 B랑 C가 앉을 거니까 나머지 애들만 가운데 앉히면 되겠다. 그러니까 몇 팩? 3팩. 그런데 B랑 C랑 자리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2팩.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확률은 PA는 5팩분의 3팩, 2팩. 여기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어렵지 않지? 자, 2번. 5명이 이번에는 원탁에 둘러앉을 때 B랑 E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치?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돼? 원탁에 둘러앉는다가 표본 공간이니까 몇 팩? 4팩. 맞아. 4팩. 자, 그런 다음에 D랑 E랑 이웃하지 않을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D랑 E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부터 원탁에 앉히라고. 맞아. 자, 그래서 B가 일어날 사건은 D랑 E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만 원탁에 먼저 앉히니까 원순열로 2팩 곱하기. 자, 이제 D랑 E를 사이사이에 끼워 앉히면 되겠네. 그치?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뽑을 거야. 3P2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름이가. 오케이.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 상법이 쫓아오고 있어? 뭐? 문제가 다르다고?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야? 자, 그럼 아이씨,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그때 누구랑 확인했지? 너랑 확인했나? 너랑 확인했나? 문제 안 바뀐 거 확인했는데 번호만 안 바뀌었구만. 문제는 다 바꿔놨구만. 그치 같은데. 자, 그러면은 책 이제 없이 해야지 뭐. 자, 이웃할 확률 구할 거야. 그럼 이웃할 확률이면은 뭐에 전체 사건은 4팩이고 D랑 E를 여기다 앉혀버리지 뭐. 이웃시켜가지고. 그치? 그럼 남은 3명만 일렬로 앉힐 텐데 D가 이미 원탁에 앉아있는 상태니까 3명 앉힐 때 원순열이야? 아니야. 그치? 원순열은 누구 한 명이라도 앉은 순간 원순열 아니랬잖아. 맞아. 자,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3팩 한 다음에 D랑 E랑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2팩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치? 자, 뒷페이지 잠깐 넘어가 봅시다. 뒷페이지. 자, 1, 2, 3, 4, 5 중에서 56페이지. 똑같은 지 봐야지.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오케이.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치? 자, 그러면은 뭐 파이 써도 되는데 자연수 만드는 건 파이 안 쓰고 그냥 구성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맞지? 자, 그럼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 들어갈 뭐 숫자 5가지 해서 곱한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그치? 자,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를 만들어 줄 거니까 자, 마지막 자리만 신경 쓰면 되겠네. 1, 3, 5 중에 하나 들어오면 돼. 그래서 3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5가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한 다음에 분수 만들어서 약분하지 말고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 알지? 항상 확률은. 자, 2번 6개의 숫자 1, 1, 2, 3, 3, 4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맞지? 1, 1, 2, 3, 3, 4 1, 1, 2, 3, 3, 4 오케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만들 건데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아니지. 여기가 10이 아니지.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짝수 뭐밖에 없어? 2랑 4밖에 없네. 그래서 이 두 자리에는 무조건 2랑 4가 써질 거고. 그치? 앞에는 1, 1, 3, 3이 써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특정 사건이구나. 하고. 그치? 그럼 일단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이 녀석을 일렬로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게 전체 사건. 자, 우리가 찾고 싶은 특정 사건은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2랑 4랑 자리 바꿀 수 있네. 2팩하고. 맞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하면은 2팩 2팩 분의 6팩 분의 2팩 2팩 분의 4팩 곱하기 2팩이니까 2팩 2팩 약분해버리고 4팩 6팩 약분해버리면은 6 곱하기 5 분의 2 그래서 15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약분 먼저 하고 계산. 알았어요? 자, 유형 6번까지만 하고 일단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아닌가?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쉬우니까 그냥 해버릴까? 마지막까지 해버리자. 알겠지? 자, 유형 6번 보면은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이랑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6번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3개를 임의로 꺼낼 때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돼? 8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야. 그치? 자, 흰 공 3개 뽑는 거는 흰 공 중에서만 3개 뽑으면 되겠네. 맞아. 자, 6고 계산해주면 8, 7, 6, 3, 2, 1이니까 8, 7에 56. 얘는 1이니까 56분의 1이 바로 A가 일어날 확률 하고 계산하면 되고. 자, 두 번째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 찾는 거니까. 그치? 어디 보자. 이 녀석은 흰 공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 3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고 검은 공 중에서 2개 뽑으면 돼. 5개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은 한 30 정도 되나? 해가지고 약분해서 뚱땅뚱땅 하시면 됩니다. 자, 통계적 확률 유형 7번. 유형 7번은 안 쓸 거야. 팔 아프니까. 자, 20대, 30대, 40대 남녀 A 정당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이 도시에 사는 40대 여자 200명 중에서 A 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40대 여자의 지지율이 지금 몇 퍼센트요? 32%요. 그러니까 지지율 하면은 몇 분의 몇일 거라고? 100분의 32일 거라고. 그런데 40대 여자가 200명 있으니까 뭐 하면 돼? 200 곱하기 100분의 32 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겠지. 별거 없어. 그치?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학교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 그치? 학교 시험에도 잘 안 나와. 특히 고3 때는 잘 안 나오고 세고는 확률 자체가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치?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와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표 보고 자료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8번 보자. 135번 보면은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어. 우리한테 정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P점을 잡을 때 정사각형 내부에서 P점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BC라는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그치? 자, 그럼 삼각형은 몇 가지로 나눠져?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나눠져. 그럼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나눠주는 그 경계가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P점이 어디에 찍혀있을 때 직각이 되는지만 우리가 일단 찾아보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BC, P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는 어디 찍혀있어야 돼? 원 위에 있어야 되겠다. 맞아. BC가 지름으로 가는 원 위에 P점이 있어야지만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자, 그래서 P가 이 원보다 밖에 있으면은 직각보다는 작은 각이 될 거고, P가 이 원보다 반원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직각보다 큰 둔각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P가 어디 찍혀 있어야지만 예각삼각형, 이 밖에 찍혀 있어야지만 예각삼각형. 맞아.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전체 넓이분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 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1이고 1이고 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뭐야? 전체 넓이에서 반원 넓이 빼면 되는 거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 원의 반원이니까 4분의 파이. 8분의 파이인가? 그치? 그래서 1-8분의 파이. 그래서 1-8분의 파이가 바로 확률. 그치? 자, 그럼 반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 하면 돼?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빼면 돼. 맞지? 그러니까 뭐 나와? 8분의 파이하고 나와. 그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 녀석은 둔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아니고 예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이야. 그러니까 직각이랑 둔각이랑 포함한 확률이 이 녀석이야. 알지? 자, 그러면은 둔각삼각형이 나올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 둔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뭘 나올까? 둔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이 부분 넓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8분의 파이. 그러니까 8분의 파이 나와. 그럼 뭐야? 둔각이랑 예각이랑 나올 확률을 합해보니까 1 나왔어. 전체 사건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낼 수 있어?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0이야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네. 맞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 감고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P점을 이 반원 위에 있는 점을 찍어줄 수는 절대 없다는 얘기야. 그치? 면에서 어떤 특정 선을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그려보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을 특정 지어서 찍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각 나올 확률은 0 나온다. 그치? 좀 희한하긴 해.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걔가 나올 확률은 0이라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할 건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어? P의 A 또는이니까 합집합 P. 즉 합사건에 대한 확률 찾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그치? 자, 그럼 우리 확률, 수학적 확률 계산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은 A 합집합 B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돼. 자,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는 거는 수학 하 1학년 과목에서 했었네. 어떻게?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NS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쭉쭉쭉쭉 찢어주니까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P 빼기 NS분의 N의 A 교집합 B하고 나와서 결국 얘가 뭐가 돼?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 다음 거는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 거는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하고 나올 거라고. 글쎄. 자, 그래서 공식으로 그냥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돼. 글쎄. 특히나 A랑 B가 서로 배반이면은 배반이 뭐지? 배반이 뭐라 그랬어?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서로소. 그러면은 이 파트가 공집합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지. 공집합 확률은 몇이라고? 0일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배반이면은 그냥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그냥 더하면 되겠대. 그치? 그렇게 크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찾는 공식이 그냥 확률로 들어온 거밖에 없어. 그치? 오케이. 어려운 공식 아닙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어려운 공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고 계시고 계산하는 거는 뭐 뒤에서 하지 뭐. 자, 개념 8번으로 가자.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 A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 그치?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이 녀석도. 그치. P의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S분의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니까 1-NS분의 NA 나와서 이래서 A가 일어날 확률 빼주면 되겠대.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P의 A 하고 나오겠지? 맞아. 여집합의 확률 중심 개념에다가 두고 별표 한 5개쯤 쳐놓고 밑에 참고에 6건의 확률이 사용되는 예 나오네. 그지? 자, 거기서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거라고. 그치?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거야. 어디 보자. 뒤에 있는 유형 9번부터 차근차근 또 풀어봅시다. 4문제밖에 안 되네. 4문제 한번 풀어보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자. 자, 138번 보면은 1번에 B가 일어날 확률이 2의 PA가 일어날 확률이고 P의 A 합집합 B의 확률이 10분의 7이고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 5분의 2라고 나왔을 때 PA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합집합의 확률이랑 교집합의 확률이 몇인지 알려줬고 PA랑 PB 사이의 관계식 알려줬으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해가지고 그냥 공식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맞지? 자, 이제 문제에서 P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알려준 거 그대로 다 대입할 겁니다. 10분의 7은 P의 A에다가 PB는 또 2PA래. 2PA에다가 얘는 5분의 1 하고 계산되겠다. 그래서 넘겨준 다음에 정리해주면은 10분의 5가 3PA.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1. 그래서 PA는 6분의 1이구나. 쉽게 계산되잖아. 그치? 자, 2번도 마찬가지로 P의 A의 여집합의 확률이 0.6이고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 0.2일 때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 보자. 자, 그럼 A의 여집합의 확률이 0.6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이래서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빼면 되겠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0.4가 되고, 자, 확률은 계속 우리 집합 가지고 노는 거잖아, 계속. 그치? 그래가지고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벤 다이그램 그려버려. 그치? 벤 다이그램 그려버려.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0.4인 상태야.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느 부분 구하래? 이 부분 구하래. 그럼 이 부분 확률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돼? A 사건에서 교집합 사건 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P의 A의 확률에서 P의 A 교집합 B의 확률 빼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0.4에서 0.2 빼서 0.2가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구나 하고 계산할 거야. 알겠어요? 애매모호하면 벤 다이그램 그리는 거야. 그치? 자, 142번 봅시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에서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확률 이제 덧셈 정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네들이 이제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은 사건에다가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할 겁니다. 그렇죠? 사건에다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자,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5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해버릴 거야. 그렇죠? 그럼 가운데 또는이 붙은 확률 구하는 거니까 A 합집합 B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면 돼.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1부터 20까지 해서 2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20분의 10하고 나올 거고, 그치? 더하기 B는 5의 배수야. 그래서 20분의 4하고 나올 거고, 그치? 빼기 교집합은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니까 10의 배수 찾으면 돼. 그래서 20분의 2 하면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12 4로 약분하니까 5분의 3 하고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항상 확률에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귀찮더라도 사건에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자, 뒷페이지 146번 한번 볼게.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3개를 꺼낼 때 3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총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사건이야. 맞아?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같은 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둘 다 흰색이거나 둘 다 검은색이면 되지? 그치? 그래서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걸 조금 쪼개보면은 첫 번째 모두 흰색 또는 두 번째 모두 검은색 해가지고 2개의 사건으로 지금 쪼개졌다고. 맞아. 자, 그래서 모두 흰색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모두 검은색이 나올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 그럼 이 녀석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쪼개주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즉 배반 사건이구나 서로 라는 거 알고 있어서 굳이 뒤에 있는 거 이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부터 계산하자. 뭐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2개 뽑는 것 분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흰색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거고 더하기 9개 중에서 2개 뽑는 것 분에 검은색 5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알기 쉬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으니까. (150번으로) 가면은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대표 뽑는 거니까 뭐 사용하는 거야? P, C, H, 파이 4개 중에서 뭐 사용해? C 쓰는 거지. 그치?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적어도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라고. 확률에서 전체는 1이야. 그치? 확률에서 전체는 1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이 뽑힐 사건을 A라고 하면은 적어도 1명 여학생이 뽑힐 사건을 A라고 하면은 P의 A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라고? 1에서 P의 A의 여집합을 빼줄 거라고.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 모두 남학생이 뽑힐 사건에 대한 확률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에서 전체 사건은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분해 남학생 중에서만 2명 뽑으면 되겠네. 4C 2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2번 빨간색 카드 4장을 포함한 총 10장의 색깔 카드 중에서 임의로 4장을 뽑을 때 빨간색 카드가 2장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빨간 카드가 2장 이상 나올 확률. 자, 그럼 빨간 카드가 2장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은 빨간 카드가
2장 나올 확률이랑 빨간 카드가 3장 나올 확률이랑 빨간 카드가 4장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그치? 그러느니 우리는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빨간 카드가 1장 나올 확률이랑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빼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1에서 뭘 빼? 빨간 카드가 1장 나올 경우랑 빨간 카드가 1장도 안 나올 확률 빼줄 거야. 자, 1에서 빨간 카드가 1장 나오는 경우 한번 해보자. 자, 전체 경우는 총 10장 중에서 4장 뽑는 거야. 그치? 자, 특정 사건은 4장을 모두 뽑아줘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빨간 카드 4장 중에서 1장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치? 아직 1장밖에 안 뽑았잖아. 3장 더 뽑아야 되잖아. 그 남은 3장은 어디서 뽑아줘야 돼? 빨간 카드가 아닌 것 중에서 3장을 뽑아줘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종종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빼기 10장 중에서 4장을 뽑을 건데 이번에는 빨간 카드를 1장도 안 뽑을 거니까 남은 4장의 카드를 모두 빨간 카드가 아닌 녀석들에서 뽑아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도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나쁜 사람은 중단원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지? 뒤에.